자, 두 번째는 일람표 작성입니다. 일람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에서는 작업하신 레이아웃 작성 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할 거는 이 일람표를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시키고, 이제 일람표 정보로 등록을 시키고, 그 등록된 일람표를 이제 요 각 보부제 안에다가 넣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일람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샘플도 보니까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총 4개의 일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람표는 이제 2개 또는 여기 보시면 4개의 부호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하나씩 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샘플은 RB1하고 RG1이 배근이 같다는 이유로 이제 하나에 담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람표 작성은 이제 왼쪽에 보 탭에 있는 일람표 작성 쪽을 누르면 안에 이제 세부 메뉴가 나오게 되고, 보통은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일람표 삽입까지 하면 되는 건데요. 블록 단위 영역 그리기부터 하겠습니다. 블록 단위 영역 그리기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보 일람표에서 하나의 일람표 단위를 이렇게 박스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4개의 일람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박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록 단위 영역 그리기는 끝이 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박스 생성입니다. 박스 생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이 블록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배근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칸에다가 해당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미리 박스를 생성해 놔서 인식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밑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부호부터 스트럽까지 이제 해당하는 정보 박스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블록을 등록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 정보가 어떤 거다라는 걸 판단해 가지고 상세도를 그리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박스 생성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인식할 영역을 선택 또는 옵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옵션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옵션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창은 뭐냐면, 이 일람표 종류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람표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를 설정을 해주고 박스를 그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총 부호부터 스트럽까지 6줄이 되어 있습니다. 6줄 맞죠? 3줄, 4줄, 5, 6줄. 그래서 6줄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스핀 버튼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부터, 여기가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어떤 정보가 있는 것인지를 여기서 미리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층하고 부호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샘플의 경우는 부호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단부나 중앙부라고 하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로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치수하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여기서는 시드샵에서는 단면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면 정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부근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부근, 여섯 번째가 스트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보시는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신 다음에 이것이 여길 전체를 포함되게끔 크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박스가 쳐집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박스 생성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람표 내 문자 정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처럼 이제 이 칸을 벗어나는 문자가 있거나 할 때 집어넣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자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이 블록 생성입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을 해서 각각의 정보를 이제 하나의 단위 블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아까 위치 정보, 요 양단부나 중앙부가 지금 위치 정보입니다. 근데 이 양단부나 중앙부라는 명칭도 일람표마다 다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양단부 이렇게 해서 양단부에서 한 칸씩 띄었는데 붙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부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도 중앙부 또는 뭐 중앙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센터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일일이 확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드샵에서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람표에 있는 위치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큰데 보면 중앙부는 CEN으로 표시하기로 하고 단부 같은 경우는 AND로 그 다음에 all이라고 해서 하나로 좌측, 우측, 중앙이 전부 하나의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백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단면이라고 해서 그때 all로 표시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나중에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요거를 편집을 하겠습니다. 양단부니까 AND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니까 CEN으로 표시합니다. 대문자로 써주십시오. 여기도 단부기 때문에 편집을 AND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중앙부기 때문에 CEN으로 하고요. 여기도 단부기 때문에 AND로 표시하고요. 세 번째 여기도 양단부라서 AND 그 다음에 중앙부 CN 여기도 양단부 중앙부니까 편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 와도 되겠습니다. 그죠? 복사해 와도 되죠? 이렇게 복사해 오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 생성 전 단계는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을 누르시고 블록을 생성하면 되는데 여기도 옵션이 보시면 화면에 있죠. 옵션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블록 이름 설정 옵션이라고 했는데 층을 분리해서 생성할 거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같은 부호만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1G 원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는 EF, 뭐 G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층하고 부호가 같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물결로 표시로 되어 있거나 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각각의 층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블록을 만들어라 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자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보통 도면이 많고 그 다음에 단지가 크고 할 경우 G1이 아파트 경우에 101동의 지원도 있고 102동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101동의 지원과 102동의 지원은 구별해서 블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01동 하다가 102동 할 때 102동의 지원이 101동하고 섞여 버린다거나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분자를 통해서 정확히 지금 어떤 그 일람표를 쓸 거다라고 구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자라고 하는 설정이 들어간 거고, 층 이름도 경우에 따라서 직접 써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층 이름은 쓰지 않고 구분자만 이렇게 시드라고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앞전에 한번 작업을 그려보겠습니다. 세팅은 다 끝났으니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4개의 일람표가 좌측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빨간 선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이 블록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일람표 블록이 이게 보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이 4개가 이제 인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 4개로부터 블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각각을 보시면 이 블록은 RG2A와 RG2B라고 하는 일람인데 이 중에서 이 일람은 RG2A, 시드 RG2A라는 블록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RG2B라는 블록으로 등록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4개지만 안에 있는 부호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진 블록들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록이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요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람표 삽입입니다. 자, 일람표 삽입할 때도 이제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람표 삽입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일람표 블록을 삽입할 영역을 선택, 즉 영역을 선택한다는 건 여기다가 아까 해당하는 블록을 찾아 넣으라는 건데, 자 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기대는 RG1이라고 하는 블록, 여기 보면 RG1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겠죠. 요 블록이 요 안으로 알맞게 싹 들어가길 바라는데 한번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안 들어가고 이상하게 빨간 테두리가 쳐지고 무슨 글자가 써졌습니다. 이 글자를 한번 보게 되면 부호와 일치하는 시드 R RG1이라는 블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블록은 없죠.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록입니다. 즉 시드 RG1이라고 하는 블록을 찾아야지만 이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는 시드 RG1이라는 블록을 찾도록 했기 때문에 일치가 하지가 않아서 못 찾은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람표 삽입을 다시 눌러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열어보면 이 옵션에서 구분자가 또 나옵니다. 이 구분자에 시드 R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시드 R,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RG1 하고 합쳐서 시드 R RG1이라고 하는 블록을 찾아서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구분자에다가 시드 띄고 R이라고 써줬기 때문에 시드 R RG1이라는 블록을 찾아서 넣으라는 거구나 하고 해당하는 블록 리스트에서 이 블록을 찾았는데 시드 R RG1이라는 블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까처럼 보이시는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구분자를 맞춰서 시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시드 RG1이라고 하는 블록 리스트를 찾게 될 겁니다. 한번 될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자, 찾아서 시드 RG1이라고 하는 블록을 찾아서 넣었습니다. 자, 블록 크기가 크니까 다시 블록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옵션에 스케일을 보시면 스케일 블록 높이가 있습니다. 지금 0.3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0.05 정도로만 해서 넣는 걸로 하고 전체를 다 찾아서 한 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다 정상적으로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찾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처럼 테두리가 쳐지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뜨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적절히 조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구조 평면도에 일람표를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